자, 이렇게 언제부턴가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흐름이 살아나고 있죠. 자,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 멤버님들한테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죠, 이거. 반도체주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이 무거운 대형주가 2%대, 하이닉스도 10만원대를 회복해 줬고, 이런 대형주 위주로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 반도체 이런 거죠.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 기아가 강하면 자동차 부품주가 같이 강해지거든요. 이 얘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자꾸 주가가 좋아질수록 역시 그것과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좋은데, 제가 오래전에 한두 달 전에 반도체 종목들을 싹 이게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 종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서 반도체 대표 그때만 삼성전자도 무너지고 있었고, 반도체는 크게 세 개로 나누죠.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이 있고,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전 나눠 놓는데, 여기서 이걸 다 뒤져봤어요. 제가 다 뒤져보니까 우리가 살만한 종목,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월봉 바닥인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반도체 종목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성전자가 8만원 9만원을 찍을 때 반도체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쫙 올라갔었어요. 그래놓고 삼성전자가 오양을 타니까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전부 다 우측산. 자, 주식은 제가 좌측산에 사는 거라고 했죠. 반도체 종목들이 다 우측산에 있고, 특히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가 완벽히 우측산에 있기 때문에 쭉 떨어졌죠. 이런 게 추세죠. 자, 동부하이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지만 결국은 월봉에서 우하향이거든요. 추세가 우하향. 자,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에 사는 거고, 이식결선 깨는 순간 제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냥 두 달 동안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뭐 반도체 부분 분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전에 그 뉴스가 뜨기 전에 벌써 이식결선을 깼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가 위험해졌고, 저번 달부터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 그 뉴스가 나와서 떨어진 건데, 그 전자의 차트가 벌써 반응을 해줬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예전에 이식결선 깨면서 다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바닥 짚고 회복해 주는데, 따라서 제가 보는 나머지 반도체 장부 이 친구들 또 한번 뒤져보긴 해야 되지만, 역시나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우측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 월봉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예전에 따로 모아놨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저는 반도체 종목 중에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종목들을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이런 거죠. 모든 주식은 매집, 상승, 하락, 매집이 있는데, 반도체 지금 모아놓은 종목들 중에 여기 있는 종목들을 제가 지금부터 보겠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더 깼는지 돌아나가는지, 주식이 해도 너무 싼 건 아닌지, 이런 섹터를 보고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지니틱스 먼저 볼게요. 자, 지니틱스를 봅니다. 어메리 반도체 관련주에 어떤 친구들은 반도체 장비 쪽이기도 하고, 어떤 종목들은 반도체 부품주이기도 하고, 어떤 종목들은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분들이 이렇게 섹터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니틱스를 봤더니 해도 너무하죠. 자, 재무는 본인이 보셔야 돼요.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900개, 400 찍을 때. 이건 비군 종목. 그러니까 A군, B군 제가 알려드렸죠. 자, 지금부터 좀 설명하기 쉽게 A군, B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A군 종목으로 보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900피에서 400피로 밀릴 때, 코로나로 급락했을 때가 저는 있었는데, A군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해도 너무한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이 친구들 저는 A군 종목이라고 그래요. 이런 친구들은 낙폭과대,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떨어진 거고, 또 하나가 B군인데, B군이라는 종목은 여기까지는 안 갔어도 그래도 많이 떨어진 종목, 이런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NC나 이런 게 상한가 간 게 A군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자, 지니틱스는 여기에요. 여기.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비군 종목인데 일단 이전 저점 안 깨야 되고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 주식을 살 땐 제가 이런 데 사지 말라고 그랬죠. 저점에 사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났겠어요. 그죠? 지금 좋은 뉴스 난다고 그래서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을 딱 들어 물렸다. 이때가 21년도 4월 달이니까 1년 3개월이 지나도 안 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매수 타이밍을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살만한 거죠. 단 추세 전환 턴을 해주는 자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봉을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5주선 위에 올려놨죠. 지니틱스는 지금부터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럼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기적인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내가 지니틱스로 단기 단타 스윙을 하더라도 이렇게 21선만 안 깨면 돼요. 얼마 전에 7% 갔죠. 21선 깨지 않는 자리, 이 계획을 잡고. 주식은 계획 영역이죠. 공부하고 매수하는 거죠. 일단 사고바가 아니에요. 반도체 좋다고 막 지금 동부하이텍이나 우하향하고 있는 거 들어간다. 아니, 반도체가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당연히 추세가 우측으로 깨져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추세를 틀어놓은
중기적인 추세를 틀어놓는 걸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대덕을 봅니다. 대덕도 왜 뛰냐면 해도 너무하죠. 여기가 코로나 때 여기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이 없다는 얘기죠. 단지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해 주는 게 맞는데 주봉에서 5선 위에 올려놨죠.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은 거니까 앞으로 역시 5주선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 10주선, 20주선까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자, 램테크놀로지를 봅니다. 좀 보고 있는데 이 친구 상당히 끼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 친구는 A군 종목은 아니에요. A군 종목, 제가 A군이라고 말하는 건 최소한 여기까지 떨어진 친구. 이 친구는 B군 종목도 아니에요. 그냥 우하향 중인데 반등해 주는 거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주봉만 확인하시면 돼요. 5선 위에 올려놓고 있죠. 지금부터 5선만 안 깨면 사실 이 친구 좀 끼도 있어요. 세력들이 잘 갖고 노는데 일단은 추세 전환, 중기적인 추세 전환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램테크놀로지를 지금부터 사고 싶다. 그럼 21선 기준으로 대가면 딱 맞는 거예요.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앞전에 바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보초병도 쓸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급등을 기다리는, 이거 들어가서 왜 보초병 쓴다고 그러죠? 보초병을 쓸 수 있어요. 자, 아이텍을 봅니다. 아이텍을 봤더니 이런 친구는 보초병을 안 쓸 확률이 높은데 일단 월봉에서 A군, B군 종목은 아니에요. 단기 조정권에 있는데 박스를 이렇게 하단에서 많이 지켜줬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올해 1월달, 22년도 1월달부터 지켜준 저점이 완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전 바닥만 안 깨면 되는 거죠. 그죠? 추세는 박스권인데 5주선 위에 있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 이날 7%, 이날 4%. 딱 살 때는 이 친구는 21선 근처에 사면 돼요. 그죠? 21선 근처에 사서 깨면 손절, 안 깨면 홀딩. 이렇게 하면 앞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인 종목이 다시 한번 뛸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텍은 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TLI를 봅니다. TLI를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만 제가 반도체 중에 갖고 왔어요. 물론 더 떨어지면 여기까지 올 수 있거든요. 60개월 선인 6,100원대를 보고 계셔야 되고, 자, 주봉에서는 아직 추세 전환을 못 해놨죠. 못 해놨기 때문에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루에도 뚫고 나올 수 있는 거고. 나오면이 아직은 어디서 살 자리가 없고 바로 뛴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예전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뛸 수는 있지만 이 자리가 매물대가 많죠. 누군가는 많이 물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만 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땅 뛰면 꼬리 달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중기 추세를 못 들러놨기 때문에 TLI는 아직은 올려놓을 때까지는 기다리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AT 세미콘을 볼까요? 앞에 대량거래 흔적이 좀 있네요. 그죠? 언제냐면 3월 11일 딱 3개월 전에 대량거래가 터졌고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바닥권이죠. 바닥인데 추세가 상향인 건 아니에요. 엄연히 바닥바닥거리고 있는 거고 헤드도 넘어진 거죠.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 봤더니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줬죠.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요날이네요. 요날. 지금 21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돼서 이렇게 61선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디텍도 중간에 잘 뛰면서 떨어지는데 월봉의 위치가 A군은 아니죠. A군, B군은 아니고 그냥 많이 떨어진 거예요. 추세가 어머니 우하향으로 깨져 있고 주봉에서는 5주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막 회복은 해주려고 노력은 하네요. 그죠? 5,330원이기 때문에 애매하죠. 21선 완전히 돌파 안착해줄 때까지는 일단은 패스하고 보는 게 맞아요. 성도이엔지를 볼까요? 애매하죠. 자, 이전 바닥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해야 되고, 자, 주봉에서 추세 못 돌려놨습니다. 5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추세선 안 된 거예요. 일봉에서 앞전에 뛰긴 했는데 굳이 매수하려면 이전 바닥 여기나 21선 회복해 줄 때 이때가 좋고 추세 전환과 턴은 돼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자, 3S를 봅니다. 원래 3S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인데 지금 이 친구는 좀 매력이 있어요. 3S는 우리도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잘 보고 있는데 비군 정도 돼요. 비군에 속하는데 아직 추세 전환 못 해놨죠. 자, 주봉에서 해놨습니다. 자, 중기적으로 추세가 돌아가 있는데 이런 거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중기적으로 추세가 돌아가 있는데 일봉에서 봤더니 대량거래 터지고 뛰었죠. 자, 이날 22%, 이날도 거의 뭐 17%막 계속 뛰죠. 이렇게 끼는 애들이 뛰는 거예요. 한 번 더 뛰려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다도 단기 산다. 여기서 시장이 좀 불안이 나니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5일선만 깨지 않으면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음봉 위로 눌림목을 주거나 이럴 때는
한번 사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는 내가 어떤 주식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 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내동 매매를 하지 말고 기다렸다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넣어놓는 거죠. 앞에서 대량 거래가 자꾸 터지고 있고 급등하고 있는데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다. 아싸, 넌 나한테 걸렸어. 내가 원하는 자리만 하면 되는 거야. 양봉에 쫓아가 사지 말고 오늘 같은 날 9시에서 9시 30분이 제일 시끄럽거든. 거기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5일선 20분 사면 돼요. 자, 알파홀딩스를 봅니다. 순서 없이 쭉 볼게요. 알파홀딩스를 보면 추세가 완벽히 깨져 있죠. 완벽히 우하향이기 때문에 시장하고도 상관없어요. 전체 깨져 있고 주봉에서도 전혀 추세 전환과 턴을 못 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순간 뛰거나 이런 건 저는 몰라요. 그런 거는 뭐 저는 모르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상당히 리스크하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 우하향 할 때 왜 칼손절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냥 급락을 해버려요. 이 급락하는 이유가 월봉에서 추세가 우하향주기 때문인 거예요. 엄연히 우하향이죠. 우하향일 때 일봉에서 잘못 건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급락을 맞아요. 되도록이면 월봉이나 주봉 같은데 중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급등을 한다 해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다물 멀티미디어는 안철수 관련주기도 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 월봉에서 엄연히 20% 회복해주고 있죠. 가격이 3,770원 회복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 위에 있습니다. 5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지금부터 5선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잘 추세를 유지해서 갈 수 있고 엄연히 일봉에서 잘 추세 타고 있죠. 5일선 20원 안 깨면 돼요. 이날 한 19%? 이날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혹시 안철수 관련주들? 그때 떴을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5일선 같은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가 돼서 돌아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팩 볼까요? 이런 게 헤드도 이게 A군 종목이에요. 이게 자 코로나 때가 여기죠. 여기 이런 게 A군 헤드도 너무한 종목이구나.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낙폭과대 5개월선까지만 가도 마진율이 좋죠. 15% 되는 거고 자 주봉을 봅니다. 추세 올려놨죠.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은 순간 20선까지 떼어 1600원까지 뛸 수 있고 한 15% 나와요. 자 내가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무조건 20선 근처 잡으시면 돼요. 깨지 않으면 들어가는 거죠. 내일도 음봉으로 만약에 이쁘게 5선 근처 왔다 매수 순간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임팩이기도 해요. 자, INC를 보겠습니다. INC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쪽이돼 한전 어떤 뭐 계측기 이걸 자동화 디지털화 시킨 애들인데 일단 A군 종목 해도 너무 끌어놨건 떨어졌죠. 그죠? 주봉에서 돌려만 놓는데 올려놨죠. 자, 주봉에서 5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5선만 깨지 않은 순간 10주선까지 뛸 수 있고 주가는 엄청나게 낙폭과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굳이 매수하려면 21선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코아시아가 좋아요. 코아시아도 해도 너무나 종목이에요. 물론 여기까지 떨어져야 A군인데 B군 종목이죠. B군 종목이 되고 주봉에서 보면 5선이 올라탔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항상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한 거는 저번 주에 우선 뚫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한 거고 이 친구도 뚫었습니다. 자, 굳이 매수하려면 쫓아가서 하지 말고 5일선 근처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61선 7,400원까지는 갔다 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샘CNS를 볼게요. 샘CNS가 요새 행동이 조금 좋은데 월봉에서 엄연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자, 주봉을 봅니다. 중기적으로 추세를 완전히 틀어놨죠. 완전히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샘CNS의 그 일봉을 보면 앞전에 거래량이 터졌죠. 이렇게 한 27% 옆으로 가고 있죠. 이런 친구들 매수할 때는 항상 21선 근처나 딱 5일선 근처 요 공간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양봉에 사지 말고 음봉에 눌림목 줄 때 사놓으면 앞전에 뛴 이력이 있고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또 뛸 수 있어요. 샘CNS는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PSMC는 월봉에서 엄연히 우하향이죠. 지금 우하향인데 이번 달 쳤죠. 989원을 깨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 추세 못 틀어놨어요. 주봉에서 추세를 못 틀어놓으면 아직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일봉에서 대량거래 흔적이 없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고추병 쓸 수 있고 우상향으로 밀릴 수 있다. 아직은 내가 안 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차트는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줘요.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그런 걸 알려주고 ENF테크 뭐야 이게 ENF 테크놀로지 그죠? 월봉에서 보면 우측산이죠. 좌측산, 우측산. 그게 이런 친구도 시장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추세가 별로 안 좋은 거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박스권 하다가 이탈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라면 물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저는 절대 손 안 대죠.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그죠? 추세는 깨져 있고 돌아설 기미가 아직은 없다 보이고 로체 시스템즈를 봅니다. 로체 시스템을 봤더니 일단 추세는 그냥 괜찮은데 일단 싼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친구가 시장 물질 안 밀렸고 여기가 목표가 박스권이네요. 그죠? 20개선 얼마야? 5,798원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급등했다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슈는 깨면 안 돼요. 사기가 애매한 거죠. 이런 친구는 안 사는 게 좋아요.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 일단 내가 단기단타 하겠다. 왜냐하면 앞전에 잘 올라갔죠. 며칠 동안 잘 올라가고 조정 주고 가는 거라 굳이 내가 이 친구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21선 기준으로만 대응하시면 돼요. 그럼 또 한번 잘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단 깨면 칼손절 하셔야 돼요. 원익 IPS 좀 볼게요. 완벽히 우하향이죠. 좌측산. 우측산. 시장하고 상관없이 20개월 선을 깬 순간 끝난 거예요. 회사가 끝난 게 아니라 주가가 우하향이 확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개월 선은 엄청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데 계속 밀리고 있죠. 이전 저점 깨면 안 돼요. 비군 정도 될 것 같고 자, 주봉에서도 전혀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돌아 나간다고 보긴 힘들고 내가 굳이 원익 IPS를 사겠다. 그러면 역시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이 친구가 추세 전환 턴이 된 게 아니에요. 월봉에서 우리는 이거를 우하향이라고 부르죠. 이거 우상향이라고 하실 분 없죠. 우상향은 이거죠. 주식은 왼쪽산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우하향에 살 때는 단기 납북, 단기 그냥 반등할 때 얼른 팔고 나와야 돼요. 자리를 잡는 옆으로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패스신 받고 ELF 걸 받고 찬양이엔지 볼게요. 자, 월봉에서 어머니 높죠. 자, 좌측산, 우측산 반도체가 다 그래요. 높고 주봉에서는 일단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선 깨면 안 돼요. 14,170원. 차트가 이쁘진 않죠. 21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메리트가 있거나 크게 시장에서 뭐 각광받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자비스는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자비스는 차량용 관련주기 돼요. 루시드 리비안 이쪽이기도 한데 엄연히 코로나 때가 있던데 비군 종목 많이 떨어진 거예요.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애초에 20개선 깨면 있게 돼요. 따라서 주봉을 보니까 5선 회복 못 해주고 있죠. 5주선 가격이 1,776원인데 뭐 회복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전저점만 안 깨면 대량거래가 여기서 터졌죠. 그래서 전저점 깨면 안 되는 거고 깨지만 않으면 다시 한번 대량거래 터지고 29% 상한가 근처를 갔기 때문에 또 뛸 수 있어요. 단지 추세가 아직 21선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방으로도 열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칼같이 잡고 해야 돼요. 여기서 기준이 칼이란 전저점 깨면 칼 손절할 각오로 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에로티베크는 좀 볼까요? 엄연히 우하향이죠. 그죠? 좌측산, 우측산. 근데 바닥은 좀 지켜준 것 같은데 주봉을 봐요. 5선 지켜주고 있죠. 지금부터 에로티베크는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일봉에서 이날도 한 6%? 자, 21선 기준으로 매수매도. 이렇게 지나면 딱 맞아.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도체를 투자하든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든 절대 내동매매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동매매를 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자동차 하나를 사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주식만 하면 계획을 안 세우냐고요. 계획을 딱 사고 매수합니다. SNU를 볼까요? 헤드도 너무한 친구죠. 그죠? 자, 여기가 코로나 때. 헤드가 너무한 친구니까 반등 여지가 있고. 자, 주봉에서 엄연히 우선이 올라탔어요. 그럼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21선 기준이 맞아요. 좀 추세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일봉에서 다중바닥 그려놓고 3바닥 그려놓고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나 이런 게 전환되거나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드텍을 볼까요?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그죠? 많이 떨어졌는데 주봉에서는 애매하죠. 깨진 않고 있어요. 깨진 않고 있는데 앞에 대량거래 한 적이 없죠. 이러면 좀 보초병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원체 없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물론 대량거래 없는 친구들 숨어 들어갈 줄 아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단지 월봉이나 주봉 같은 데서 완벽하게 추세전을 해줬다는 지표들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기 바라고. 성우테크로 여기 날아갔다 왔네요. 그죠? 월봉에서 이 정도면 꽤 낮은 가격이고 자, 주봉에서 5선 회복해 주자마자 날아갔습니다. 5선 위에서 그냥 뛴 거죠. 지금부터 5주선 가격인 4,6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좋은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일봉에서 대량거래 터졌다는 얘기는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이렇게 5일선 근처, 20일선 근처에서 매수해 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아가면 내 거 아닌 거고 오늘 날아가면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생각 그만인 거고
눌림목을 잘 주거나 다시 들어갈 자리 좀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관중에 넣어놨다가 안 오면 많은 거고, 안 오고 날아가면 그냥 많은 거고, 대신에 왔다. 내가 살 자리가 왔다. 그럼 매수죠. 게임은 손절하면 되는 거고, 추세 틀어놨으니까. 그죠? PSK 홀딩스를 봅니다. 많이 떨어졌죠. 비군 정도 종목 되겠다. 그죠? 추세 우하향이긴 한데, 올려놨죠. 주봉 5주선 가격 9,150원이거든요. 이쁘게 올려놨고, 지금부터 21선만 깨지 않으면 한 번 더 뛸 수 있죠. 이때 몇 프로 떴냐면, 18% 떴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뛰면 한 번 더 뛰는 거예요. 자, 봅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가만히 봤더니 다 살만한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좀 볼 종목들이 있는 거죠. 관종에 넣어놓거나 PSK 홀딩스처럼 앞에 급등을 했는데 며칠간 잘 쉬었죠. 그러면 역시나 이 손 찍고 나갈 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돼요. 테스는 안 줘요. 예전에 테스를 잘 봤거든요. 왼쪽 산, 오른쪽 산. 여기가 바닥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고, 어차피 시장하고 상관없이 추세 깨졌거든요. 역시나 5주선 돌려놓고 안착해줄 때까지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P 시스템은 한국 우주 관련주기도 하죠.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우선 올라탔네. 5주선만 안 깨면 돼. 앞으로 16,800원대가 되고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 내가 굳이 AP 시스템 사겠다. 앞으로 20일선 깨지 않는 자리 매수, 깨면 손절. 깨지 않으면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돼요. 원체 대바닥권이라 여기부터 낙폭과대 돌아 나갈 수 있는 확률은 있는데 바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어. 그 시간까지 맞춘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몇 월 며칠 날 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냥 20일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구나 보시면 돼요. 자, J스택을 봅니다. 안 좋죠. 추세가 불안불안해요. 많이 떨어지게 해도 넘어가긴 한데 미안해. 잠시만요. 5주선 위에 있거든요. 5,650원. 위에 있긴 있네요. 자, 굳이 매수하시려면 20일선 근처에서 매수인데 역시 앞전에 아무런 대량 거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도 잘못하면 보초병 쓸 수 있어요. 들어올 때까지 일단 패스하고 봅니다. 안 샀더니 날라갔어. 성우테크로처럼 얼마나 좋아요. 밑에 싸게 사면 되지. 기다렸다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죠. 내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는 꼴을 못 본다. 그러시면 안 돼요. 현금도 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현금도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주 반도체가 은근히 강한데 살 자리가 애매해요.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돌아갈 자리가 됐고 주봉에서 저번 주에 5주선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추세 전환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는데 잡을 자리가 좀 없어요. 기다리자고요. 그죠? 5일선 찍고 나가거나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왕이면 손실 보지 않아야 되니까 눌림목 주면 돼요. 원래 제주 반도체 항상 끼가 있어요. 이 친구가 또 제주공항 관련주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자리가 일봉에서 5일선 같은 자리 이러면 깨지 않으면 매수할 자리가 좀 보인다. 보시면 되고. 자, 코세스를 볼까요? 자, 왼쪽 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역시 들어갈 자리가 없고 주봉에서는 굳이 들어가려면 5주선 가격이 8,330원이거든요. 딱 그 자리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 못 해놨는데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앞전에 큰 거래량이 없으면 역시 바로 뛰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려야 뛰니까 아마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죠? 지금 관중에 넣어놓지 말고 한번 대량 거래, 이 성우테크론처럼 이렇게 한번 거래의 변화가 생기고 눌림목 줄 때 이럴 때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파만 이런 애들이 날아간 게 우연이 아니에요. 앞전 신호를 주죠. 자, 앞전 이렇게 신호를 주죠. 보추병 쓰지 말고 날아가려면 이렇게 신호를 줬다가 이틀을 쳤거든요. 이 친구가 날아갔죠. 우리도 2017년 매수매도 진행했었고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골드퍼시픽도 마찬가지죠. 앞전에 신호 주고 음봉이든 이게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음봉이든 양방이든 거리량 터지고 지킬 때 지켜주면 그 다음부터 날아가는 게 더 맞아요. 날아갔죠. 자, 이게 작지 않아요. 여기 이날 17%, 오늘 17%, 34% 나온 거 이틀 동안. 자, 그렇듯이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날아가요. 앞에 뭔가 끼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관여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 있는 종목들을 위에 올려놨어요. 제가 지니틱스, 대덕, 임팩, 3S, 샘치스, 뭐 이런 친구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싼 거고 이 성우테크는 이런 친구를 위주로다가 우리가 매수매동을 반도체 중에 하려면 이쪽에서 고르는 게 좋고 아까 알려드렸듯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마어마시하게 많아요. 자, 뭐 이렇게 재료 부품 쪽도 있고 장비 쪽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 이쪽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친구들도 예전에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가서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단기 반등 정도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은 전체적으로 지금 좀만 더 조정 거치면 실적으로 여기서 한두 달만 더 조정을 거치면 올 하반기나 내일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올 만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반도체 관련해서 특집을 잡아서 또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집 잡으면 재밌어요. 한 섹터를 쫙 찾아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걸로 하고, 지금 타이거 일렉이나 덕스나이메탈이나 오션브리지 이쪽에 친구들 왜 안 보냐면 전부 다 우측산에 있어요. 2달 전에도 벌써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상향 기준으로 틀어주는 주봉에서 최소한 5주선에도 회복해주는 이런 친구를 사야지, 우하향하는 종목 잠못 건드리면 이렇게 돼요. 엄청난 손실이 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친구를 제가 빼놨어요. 빼놨고 좀 오른쪽 산에 왼쪽 바닥에 있거나 바닥에서 추세전환 턴할 만한 종목들을 제가 따로 뽑아놨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알려드린 이 정도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반도체가 됐든 제약바이오가 됐든 결국은 종목 싸움이거든요. 종목을 얼마나 잘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 종목들 제가 발굴해내고 또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구독, 좋아요 다 공짜니까 뭐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주가 어마어마하게 많긴 하지만 제가 순서가 되면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리가 요새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제약바이오주가 앞으로도 섹터가 좀 좋아질 것 같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또 저녁 때 7시에 제가 실방을 하죠. 그럼 어제 알려드렸듯이 이재명 관련주를 좀 보라고 그랬는데 당연히